정치 신세계샵에도 놀러오세요. @폴리월드.샵. 정치 신세계 긴급 방송.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 신세계 진행을 맡고 있는 김남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갑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주입니다.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죠? 왜 놀랄 일이 없는데? 놀랄 일이 없어요. 네. 예.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 저희 청취자들이 놀라셨어요. 네. 나우현님이랑 맹선이님께서 네. 저희가 지지난 방송에서 윤가피 소장님께서 다이어리를 미루셨잖아요. 아니, 그거 버리려고, 왜? 벌려고 했는데 나우현님 영업당했네. 다이어리 사러 갑니다. 총총총. 맹선이님 다이어리 1차 때 구매했는데 또 사러 갑니다. 역시 영어방 가피님 해주셨습니다. 아유, 냅둬요, 버리게. 충청도죠. 네. 충청도죠. 그렇죠. 충청도 사람도 이렇게 얘기한다. 절대 안 버릴 거라서. 절대 안 버려. 집에 가서 이불로 깔아놓고 쓰더라도 절대 안 버려. 다이어리로 내 침대 만들어 쓰게. 네. 자, 드디어 야당 리포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지난번에는 그 국민의당과 바른당 네. 하승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그럼 역시나 남은 잔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잔당이야. 역시 남자 하면은 자유당입니다. 그리고 대한애국당입니다. 네. 남자면 국민의당이라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당은 애들이나 좋아하는 당이지. 진정한 어른이라면 자유당과 대한애국당을 좋아하죠. 진정한 어른은 60세 네. 이상. 네. 자, 그 자유한국당 최고 이슈는 네. 홍준표 당대표 대 류여해 최고위원회 대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녹음을 하면서 네. 녹음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 하고 좋아했는데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녹음을 끝나고 그 뉴스를 보니까 류여해가 울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 뉴스를 우리가 놓쳤던 겁니다. 정말 네. 아쉬웠던 게 뭐냐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까지 하시면서 그러겠습니다. 최고의 그렇죠. 네. SNS 스타로 떠오르셨잖아요. 저는 눈물이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못해서 죄송해요. 자, 그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핵심은 당무감사죠. 당무감사. 당무감사.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뭐 류여해가 최고 당협위원장이 안 됐다. 탈락했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갖고 있던 자리를 뺏긴 거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실 갖고 있던 자리를 뺏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2일 날 그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에 참여를 하러 갔는데 참여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 류여해가 막 울고불고 하는 거는 그닥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배신감을 느낄 만한 거죠. 제가 뭐 특히 류여해 씨를 좋아해서 이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완전히 류여해 쪽으로 좀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하 소장님, 네. 그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중차대한 자리입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정당들이 이제 각 지역구마다 다 조직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지구당이었었는데 이 지구당을 갖다가 없애고 나니까 없는 이런 정당법 개정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정당들이 지구당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걸 하긴 해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당협위원장, 당원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당협위원장인데 결국 그 한 지역구, 총선 지역구를 중심이죠. 총선 지역구의 장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첫째로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일단은 제일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역구는 또 당장 다음 지선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이 지선에 출마하는 시의원이라든가 뭐 구청장 이런 데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일종의 자기 개파를 만들 수도 있는. 그렇죠. 그 지역에서의 그 정당의 대빵이니까 네. 그 정당에서 하는 사업들을 갖다 일단 다 자기를 통하게 만드는 거니까 당협위원장은 개파를 만들 수 있는 자리다.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더군다나 여기가 서초갑? 서초동. 진짜 그런 알토란 같은 자리를 왜 줬을까 처음부터. 게다가 이게 이제 자유당은 남은 지역구가 몇 개 없어요. 하다못해 대구 이런 데도 지역구 중에 어리버리한 데에는 날아갈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특히 서초갑을 쥐고 있다는 거는 진짜 좁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서울에서도 남은 게 강남 3구밖에 없어요. 와. 그렇죠. 그런 사실상 상태에서... 공천 티켓이나 다름없다 당협위원장은. 네. 그렇죠. 네. 네. 처음에 그 류여해가 왜 이 알토란 같은 자리를 받았나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류여해에 가장 먼저 주목했던 거는 바로 우리 정치 신세계입니다. 네. 몰랐죠. 네. 예전에 정치 신세계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야
그때는 류여를 잘 몰랐어. 나 솔직히 나도. 근데 자유한국당은 그 자유한국당을 위한 팟캐스트가 없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바로 류여의 적반하장이 나온 것입니다. 류여의 적반하장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이 나왔는데 맞아. 보니까 따봉이 빵 1빵 1빵 빵빵빵빵 1빵 1. 그래서 이거 이진법 아닌가 이거는. 완전 바이너리야. 네. 근데 이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높이 산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미디어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 사람들 너무하다 진짜. 네. 다 써먹고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한 다음에 들었으면 저기 하트라도 하나 찍어주지. 그걸 그러니까. 빵으로 남겨놓냐? 그러니까 하나는 또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실수로 잘못 찍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때부터 류여의 적반하장 제가 이제 네. 팬이었고 그러면서 계속 류여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네. 류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러고 보니까 최고위원 그 출마했을 때 네. 맨발을 그 퍼포먼스를 그렇습니다. 굉장히 진짜 잔다르크 같은 모습, 네. 진짜 아름다운 모습 아니었습니까? 최고였죠. 네. 게다가 미모도 솔직히 네. 여기서 군대 정치에 뭐 미스코리아 깜이다 이렇게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군대 정치 여성 정치인 중에서는 거의 미모 원탑. 본인께서 직접 그렇게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장을 하시는데 미모되고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미모되고 전투력되는 저 아니겠습니까라고. 예, 손가락을 이렇게 V자로 다 이렇게 V라인을 만드시면서 참 아까운 정치인이 골로 가게 됐다. 아직 골로 간 건 아니잖아요. 아직 제가 가진 않- 네. 저기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근 개봉하고 있는 스타워즈에서 네. 류여회 닮으신 분이 똑같은 분 나와요. 네. 똑같은 그래서 분 나와요.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많이 받으신다고. 제가 그 영화 봤는데 아, 그래요? 그분 나오는 장면에서 네, 갑자기 몰입을 방해한다고. 갑자기 이게 야당 리포터 바뀌면서 이거 뭐지? 분명히 스타워즈인데 야당 워즈로 바뀌고 있다. 이게 뭐지? 이러면서 굉장히 제가 괴로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그 페북에서는 류여애 씨 격려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페북계의 교주, 네. 민주당 교주, 네, 최성식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류여애 씨에게 따봉을 많이 주자, 격려의 댓글을 달자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멍청하게 되게 많은 분들한테 도대체 류여의 페이스북이 어디입니까? 류여의 페이스북이 어디예요? 혼자서 며칠 동안 물어보고 다녔어요. 전 취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선제 차단을 당한 거예요. 이 사랑에 배신받는 느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아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저 류여애가 정치적 센스가 확실히 있구나. 저는 야당 리포터가 누군지 알고 선차단을 해버렸다. 류여애 씨 그 페이스북을 가니까 내 패친들이 다 있어. 열심히 하세요. 응원합니다. 네. 맞서 싸우세요. 그래서 제가 따봉 다 누르고 저도 댓글 달았거든요. 응원합니다. 근데 윤가피만 없었죠. 네. 원래 큰 싸움 한 대 맞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맞습니다. 응원합니다. 댓글 달리고. 사실 여해가 저랑 동갑이에요. 여해 힘내. 야 응원한다. 동갑은 제1야당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팟캐스트였는데. 네, 적반하장 화이팅. 자,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류여 최고위원이 그 자유한국당 네. 당사 진입을 얼마 전에 시도하면서 예. 그 라이언 인형을 들고 네. 갔잖아요. 유치해 보이시죠? 혼자 오는 것이 두려워서 이 울보가 인형과 함께 왔습니다. 그만큼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 저는 그 이미지를 처음 보고 나서 네. 또 짓궂은 패친들이 네. 합성을 만들었구나. 아유, 야, 그래도 제1야당 의석수가 어떻게 되는데 거기에 최고위원이 인형을 들고 출근하겠냐. 낸시랭도 아니고 너무 낸시랭. 짓궂다 정말 했는데 합성이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 왜 도대체 라이언 인형을 들고 올라갔을까요? 그 이제 자기 말로는 외로워서. 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라이언 인형이 외로워서는 그 농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사실 한 정치인이 자기가 정치적인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항의하러 간다. 네. 로는 스토리가 그렇게 물론 스토리는 되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뉴스 가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라이언 인형을 들고 갔다라고 네. 하면 일단 당장 왜? 네.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들기 마련이고 그거는 바로 모든 언론이 무조건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거리를 하나 만들어낸 거 아닌가. 스토리를 만들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근데 아무도 질문을 안 했어. 그렇게 왜 들고 포인트야. 가는가는 당연히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 기자들의 네. 마음으로 가서 피 터지게 싸우는 사륙의 현장에 갔어요. 네. 갔는데 당사자가
인형을 들고 왔어.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저 라이언 인형은 왜 들고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자.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건 혹시 저게 고도의 뭐 메타포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따온 게 아닌가. 그래서 자신을 공고한 처지에 있는 고립된 자신의 처지를 라이언에 비유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류어의 여해의 그런 그 친근한 표정, 순수한 표정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거하고 꼬박 반대절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답변은 뭐냐면 귀엽게 보이려고. 네, 귀엽게 보이려고가 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근데 본인을 닮은 이렇게 인형을 들고 오니까 귀엽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면 전 오히려 좋은 게 라이언 일병 구하려다가 다 죽거든요. 예, 꽤 많은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근데 하여튼 정답은 귀여워 보이려고. 귀여워 보이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류혜 씨는 왜 홍준표에게 이렇게 찍혔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얘기를 들어보면요, 류여의 잦은 실언이 홍준표를 짜증나게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홍준표가 완전히 막장으로 알고 있지만 홍준표가 그래도 은근히 너무 표면 장력을 벗어난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항의 그 지진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류혜가 한 말입니다. 네. 그리고 뭐 문재인은 나랑 끝장 토론하자 이러면은 홍준표가 말렸습니다. 야, 오버하지 마. 너무 오버하면은 언론에서 안 써줘. 좀 창피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야야 너무 오버하지 마라. 그러셨죠? 홍준표가 창피해할 정도면. 근데 홍준표도 그의 실세라 바로 그 옆자리에 가가지고 또 심한 발언을 막 쏟아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알토란 자리라서 얘한테 줄 수가 없구나가 정답이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왜 줘? 딴 조직이랑 딜하거나 다른 정치인들과 할 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개발하든가. 그리고 또 그런 그 카메라 그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를 홍준표 당대표가 너무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랑 닮은 사람을 보니까 이러다가 막말로 주목받는 데서 밀릴 수도 있겠다, 진짜. 그 뜨는 별한테 자기가 밀릴 수 있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쁘기도 하고 전투력도 있으시고. 맞습니다. 본인 말대에 따르면. 그 지금 류혜혜 씨의 막말 리스트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참 이 양반은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은데 그 학력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 스펙 엄청나다면서요. 저도 조금 전에 녹음 전에 바로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가지고 있죠. 사실 좀 모자란 사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데 그 스펙을 보면 뭐 이대에서 석사 받았다. 이것도 이대 법학과 꽤 빡빡하거든요. 석사 받기 안 쉬워요. 근데 거기다가 박사는 독일 예나 대학에서 받았어요. 이 예나 대학이 독일 대학입니까? 거기 예나 대학 센트럴 대학교 같은데 아니죠? 예나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칼막스예요.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참 보면은 그쪽에 기라성 같은 인재가 많이 나왔네요. 진짜 나 하려다 말았는데. 난 누가 먼저 할까봐 집사가 먼저 해버린 거야. 게다가 독일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요? 예, 우리나라 대법원. 이게 엄청나게 큰 자리예요. 이게 이제 파트가 이쪽 가는 루트가 판사들이 가는 루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박사들이 가는 루트가 있는데 박사들 가는 루트는 뭐 그냥 얻을 수 있는데 판사들은 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꼭 거쳐야지만 대법관이 돼요. 그러니까 대법관 가는 데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법부 중에서도 법원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데고 그리고 국회 사무처에도 적을 두고 있고 뭐 수원대 법학과 겸임 교수로. 그 스펙으로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데 이런 게 들어요. 해외 유학파 출신의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요지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류여회 같은 사람이랑 잘못 싸우면은 허허실실에 말려들 수가 있는데 저는 예전에 낸시랭이 생각이 나요. 인형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도 좀 비슷하긴 한데 낸시랭이 보면 약간 좀 사람이 약간 허당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너무 퍼포먼스를 중시하고. 그래서 변희재가 한번 낸시랭이랑 이렇게 토론 같은 걸 붙었는데 너무 방심하고 있다가 뭐 토론하고 누가 이겼냐 졌냐를 논하는 건 의미는 없고. 변희재 대표. 그러면은 연예인이세요?
다만 이제 내시경이 하도 당돌하게 나오니까 되게 당황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홍준표와 류여해가 처한 상황이 마치 홍준표가 너무 우습게 봤다. 아하. 이 사실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라이언 인형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싸움을 최대한 유치하게 보이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준표는 멋있다, 가오 멋있다. 그 자체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 그러면 우리 관점에서는 거의 뭐 조폭 대한민국 최고의 조폭 집단 같이 무시무시한 곳인데 거기 있는 가오를 가지고서 그 라이언 그 인형을 하나 들고 나오면서 사실은 이거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예요. 홍준표 네가 잘나봤자 나같이 이렇게 귀여운 인형 들고 오는 사람한테도 쩔쩔매 같은 급수를 끌어내렸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홍준표가 이겼다 하더라도 인형 들고 오는 뭐 저기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 거죠. 귀여운 여자랑 싸워가지고 뒹굴고 싸워서 이겼다. 뭐 이게 네.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렇죠. 그리고 류혜 씨가 그 무슨 전화 내용 녹음한 거를 뿌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 그때 기자회견을 할 때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사람들의 전화 녹취록이 아니라 녹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협박을 했는데 네.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 다 녹음했구나. 네. 뭐 거기 뭐 대단한 내용이 있겠냐마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구더라고 봐요. 얘는 대단한 무슨 뭐 예금 계좌라든가 뭐 그런 비리 같은 걸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 창피할 만한 내용을 쥐고 있는 게 아닌가. 종편에서 좋아할 만한. 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싸움 한번 그동안 굉장히 막 빡셌잖아요. 서청원 나오고 네. 이번 싸움은 좀 약간 뭐 핑크핑크한 그런 느낌, 약간 부끄부끄한 느낌. 네. 그러니까 느낌이 그 자유한국당은 네. 그래도 뭐 개파 간의 싸움, 네, 친박과 뭐 비박의 싸움, 네. 처절한 어떤 항쟁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처절한 복수. 네.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좀 점점 톤 다운이 되면서 핑크핑크해졌어. 약간 그러면서 약간 대한애국당 느낌도 나고. 예, 살짝 부끄러운 그 빵꾸난 팬티를 입고 다니는 그런 느낌. 예, 그런 싸움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류혜 씨를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열심히 응원을 하고 힘을 네. 주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제가 마음에도 없는 예쁘단 말까지 하면서 여행 힘내. 동갑내기니까. 네. 예, 류혜 최고위원님 기운 내시기 부탁드릴게요. 홍준표 당대표는 왜 말려들었을까요? 이 싸움에. 이게 처음에 그 류여해가 울고불고 난리를 폈을 때 못 본 척을 해야죠. 네. 못 본 척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나왔어야죠. 아, 이 정치를 하다 보면은 또 자리를 나누다 보면은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마음 깊이 유감을 표한다. 류여해 의원, 최고위원 정말 미안해요. 이랬으면 그게 끝이야. 그렇지. 근데 말려드는 거야. 아하. 주막진모, 네. 주모, 그렇죠. 뭐 술 취한 소리, 사이코패스 같은. 우리 당 험담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들 말만 포탈에 올라가요. 자세히 보세요. 우리 당 욕질하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들 말만 포탈에 메인 기사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류여해 전술에 말려들었다. 아, 제가 지금까지 봤던 류혜 최고위원의 어떤 행동 로직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석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잘 몰라도 야당의 마음속은 항상 종횡무진 마음을 누비면서 아이, 대통령님한테 뭘 관심을 가져? 알아서 잘하시는데. 잘하시니까. 이거 정치 혐오야. 이게 저기 여기서 또 약간 진지한 쪽 정치 비평이 들어가자면. 네. 근데 이게 저도 취재가 매우 부실해요, 사실. 매우 부실한데 뭐 그렇겠지 뭐 대충. 일단 류여해 씨 아까 스펙이 좋다 그랬는데 이 양반 스펙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요? 미모도. 일단 이게 크리스마스니까 대충 하자고. 어떻게 이 양반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갔다는 것 자체도 진짜 놀라운 일인데 아니 뭐 선수가 있어 뭐가 있어 출마 한번 안 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근데 나와가지고 최고위원 선거에 나와서 2등을 해요. 맞아, 2등을 했지. 2등을 해요. 맞아. 네. 그런데 지금은 홍준표가 다음에 할 프로에서 나왔지만 무죄를 받았지만 류여해가 처음에 날아갈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선고가 안 났어요. 그럼 홍준표가 날아가면 최고위원을 승계를 하잖아. 네. 그럼 류여해 당대표 사태가 2등이 승계하잖아. 임시지만. 그러면 이게 그거를 참고 볼 수 없는 자유한국당에서의 미리 이제 선제적인 보험 차원에서
미리미리 정리를 해놓은 게 아닐까. 우리 진짜 평론 깊이 깊다 진짜. 정말 야당 평론은 우리가 탑이야. 국내 원탑이야 진짜. 기가 막힌 판단이십니다.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물론 홍준표는 절대 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홍준표 이외의 사람들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류여의 대표를 모실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진짜 출마 한 번 안 한 사람이 국내 제1야당의 당수가 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다가 나도 전소대원이 점멸하는. 근데 우리 민주당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안철수가 당대표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 똑같은 상황이지 뭐 사실. 네. 와, 그때 당연히 라이언 일병이 딴 데 가셔서. 어쨌든 간에 홍준표는 이 싸움에 왜 말려들었을까? 제 상대하면 안 되는 걸 몰랐을까? 저는 막말과 막말이 부딪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막말에 승부사 기질이 발동했다. 자기도 이거 빠져들면 안 되는 거 알아. 여해가 뭐라고 하든 간에 미안해 그럼 되는 걸 알아. 네. 근데 쟤 좀 하네. 선수를 알아본 거야. 야 너 이거 감칠맛 나네. 그러면서 투쟁 본능에 불이 붙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한 번만 말려줄게. 너 막말을 나도 지지지 않아.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베이스가 둥둥둥둥둥둥 하고 들어오니까 기타가 에이 모르겠다 나도 애들이 8마디 들어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잠깐이지만 둘이 교감을 한 거야. 인터플레이가 이루어진 겁니다. 진짜 아무리 크리스마스지만 정말 엉터리 평론가 좁은 평론이 막 버무러지고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런 내재 접근 좋습니다. 저는 일종의 그 룰스 오브 엔게이지먼트라고 해서 대응 사격, 교전 있잖아요. 네네. 교전 수칙. 류야이가 쐈는데 그게 한계 범위 이상인 거야. 그래서 나도 쐈다 이거지.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말하고 보니까 맞잖아. 솔직히. 맞잖아. 내 말도 맞지. 맞아요. 말을 옮기게 해서 그렇지.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바로 자유한국당의 정치 신세계. 그렇죠. 오직 당성안으로 달리는 방송. 신의 한 수 입장이 궁금하거든요. 네, 누구 저는- 편을 들어주고 있는지. 저는 뭐늘 얘기하자면 신의 한 수에서 신혜식 씨도 좋아하지만 우리 순찰 팀장님을 좋아합니다. 우리 순찰 팀장님이 한마디 점잖게 하셨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누구 편을 들어줄지 너무 궁금해서 잽싸게 유튜브부터 찾아봤어요. 근데 류여해가 배은망덕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 약간 감동받았어요. 신혜식 씨도 그렇고 그 순찰 팀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처럼 막 욕하면서 흥분하는 방송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진짜 당을 아끼는 마음이 그 조언에 묻어 나오는데요. 류여해는 그동안 당에 활력을 주고 늘 참신했고 당의 정말 소중한 인재였고 자산이었다. 말 한마디로 이렇게 하잖아. 당의 자산이라고. 정말 안타깝고 한데 참신한 것도 좋지만 너무 조금씩 앞서 나갈 때가 있었는데 이럴 때 한 타임 쉬고 가는 것도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다. 이걸 한번 참으면은 큰 정치인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하는 거 보고 저는 약간 부끄러웠어요. 우리 정치인 세계 평론이 과연 그동안 어땠는가. 룰스 오브 엔게이지먼트.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내부 총질하고 말이야. 우리가 그랬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런 차분한 평론이 되게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왔다는 말씀.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당 대표가 해야 될 만한 이런 워딩인데. 그렇죠. 그래. 홍준표는 이 신의 한수보다 못한 거야. 주먹 같은 소리를 하고 자꾸 신의 한수 점잖게 이렇게 당의 웃으면서 진보를 얘기해주고. 네.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이번 주에 멘붕 터진 뉴스가 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접고 싶어. 진짜 이거 막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자, 바로 홍준표. 그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홍준표는 어쨌든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하소연님,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재판부가 했던 말이 그냥 그겁니다. 공소 사실이 함정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건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증거는 성완종이 직접 쓴 유서지 네. 않습니까? 이 문서 그 자체. 이름도 쓰여 있고 금액도 쓰여 있고. 네. 그러면 딴 게 아니라 이 성완종이 쓴 이 문서를 믿기 어렵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증거 능력과 증명력 이렇게 나뉘는데 뭐 자기 직접 쓴 거니까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는데 이게 증명력이 있느냐, 유죄 사실 입증할 만한 증명력이 있느냐인데 증명력이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보통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법 얘기를 할 때 그 죽기 직전에 쓴 문서, 유서 같은 경우에는 증명력을 정말 높게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당장 죽을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해?
동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네. 이것만큼 저기 문서의 진실성이 강력하게 추정되는 게 없는데. 저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생각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보면은 뭐 의자가 뇌물을 받아서 어쩌다 가다가 그 증언했던 사람이 증언을 번복했는데도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서 대법에서 실형 유죄를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게다가 성완종 리스트에 홍준표만 한 게 아니라 이완군이 뭐니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서 처벌받은 정치인이 0이에요. 다 무죄야. 이게 정말 한국 사법부도 너무 기울어진 거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또 대법관들이 내년에 대법관 인사가 있는데 네. 지금 대법관 계신 분들이 이명박 박근혜 때 임명된 분들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법관의 개인적 어떤 양심, 소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날 완전 박앤셀 성탄 특사였어요. 그렇죠.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도 그 무죄 취지에 그 파기 환송이 돼가지고 그 양반 같은 경우는 120억 그거 주식 차액 그거 그냥 온전하게 인마이 포켓 법적으로 저희가 돼버렸고. 아이고 참. 참. 너무 좀 정치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봤자 참 이게 서로 답답한 얘기인데요. 네, 그냥 대법원까지 나와버렸으니까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엎을 방법이 없으니까. 네,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자, 그러면 이 판결에 대해서 보니까 하태경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더라고요. 하태경이 참 누구보다 멘붕인 사람이 사실은 민주당보다 더 멘붕인 사람이 하태경입니다. 왜냐면은 하태경은 어쨌든 간에 그 바른정당이 끝까지 독립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홍준표가 지금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그 자유한국당의 구심력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의 인원들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무죄 판결 확정에 민주당이 가장 기뻐할 것이라는 멘트를 넣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홍준표가 가장 만만한 당대표라는 이야기예요. 확장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쭉 홍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민주당이 더 좋아할 일이다라는 나름 날카롭고 재치 있는 논평을 내놓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국민의당이 계속 안철수가 당권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똑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홍준표 당대표의 시간이 오는 겁니까? 홍스타임? 사실 그동안 야당 리포트를 계속 해오면서 그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면서 팝콘을 먹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홍준표의 앞길을 막는 요인들은 거의 다 제거가 된 것이 아닌가. 홍준표의 당 장악력은 더더욱 커질 것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김성태 원내대표까지 와 있기 때문에 친박 청산도 매우 쉽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하태경이 바라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확장성이 결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친박 청산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수구 세력들은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잖아요. 콘크리트 지지는 잠깐 떨어진 것뿐이지 언제라도 붙을 준비가 되어 있는 콘크리트거든요. 따라서 친박 청산을 기화로 나름대로의 그런 지지율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같은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이 하태경 의원도 그렇습니다만은 좀 더 자유한국당에 끌려갈 수 있는 통합될 수 있는 아니면 흡수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벌써 땡기기 시작했는데 그 정호성 한국당 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른정당에서 빨리 탈출하라. 쇳문이 곧 닫힌다. 얘들은 쓰는 용어들이 진짜 살벌하지요. 살벌하다. 탈출하라, 닫힌다. 그 바른정당에 있는 그 국고보조금도 못 받는 교섭단체도 못 되는 이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최대한 자극할 수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 멘트가 더 센 멘트가 있더라고요. 정치적 파산 선거에 놓인 것도 모자라서 파산 선거 직전에 국민의당에 기생하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처량한 신세에 처하지 않았냐. 이건 마치 그 전쟁 중에 심리전 상대편 선무 방송을 들어보면 심리전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참호에 쫙 갇혀 있는데 이제 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투항만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너희 잔당들은 모두 포위되었다. 육해공군 너희를 지원하러 오는 세력은 하나도 없다. 라고 심리 방송을 하는 것 같은 엄청나게 살벌하고 무서운 선무 방송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냥 겉만 주는 거라면 정치적 수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에 기생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정당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은 얼마든지 돌아올 명분이야 차고 넘치는데요. 네. 저는 저희 정치 신세계에서 민주당 내부의 이야기도 하고 또 야당 이야기도 하는데 민주당 내부의 어떤 이야기 같은 경우는 파이터들의 어떤 싸움 같은 시합 같은 느낌이 든다면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대한애국당의 이 파이팅 내용 같은 경우는 정말 저작거리에서 싸우는 네. 정말로 이제 건달들의 싸움 같아요. 물칙 싸움. 누가 칼빵 먼저 쏘느냐. 근데 뭐 이러다가 막 저기 서랍 열어보면 막 손가락 하나 나와 있을 것 같고, 네. 팔 하나 잘릴 것 같고 이런 살벌한 무섭네요. 분위기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살벌한 싸움터에 있는 네. 라이언 일병 네. 류현 씨에 대해서 우리가 애정어린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표한테 개기는 것도 거기까지다. 대한애국당의 문을 두드려라. 대한애국당은 아직도 인재가 많이 부족하다. 문호가 열려있으니까 빨리 들어가라. 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거기는 또 걸출한 역을 한 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미용. 네. 네. 가서 서로 라이벌이 있어야 서로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네, 서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애정어린 조언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갑내기에게. 네. 대단한 애정어린 조언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온 김에 대한애국당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한애국당에 소식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대한애국당에서는 지금 뭐 신의 한수와 미디어워치 네. 변희재 두 선수가 전혀 싸우질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싸움이 설전이 딱 멈췄습니다. 연말이라? 예, 너 완전 나 연맥이라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우리 방송 듣는 거 아니야? 지들끼리 전화해가지고 야 싸우려면 우리 따로 저희 텔레그램으로 싸우자. 저희 윤가피가 다 야당 리포터를 해버려가지고 완전히 우리 손해다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 전혀 갈등이 없었고요. 전혀 갈등이 없어요. 네. 다만 이제 그 변희재가 그 기자회견 아니고 성명을 내서 네. 뭐 조원진 갈구는 뭐 그걸 냈는데 그럼 뭐 이제 요즘은 뉴스거리도 안 되는 거라서 너무 자극이 없어서 소개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정말 이렇게 정리. 네. 예, 네. 류여해 씨가 대한민국당을 가야지. 그러니까요. 우리 뉴스 할 거리가 생기지. 이게 새로운 갈등이 필요해요. 지금 대한애국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은 변희재와 신혜식의 대리전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네.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으니까 새로운 여전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갈등을 좀 빨리 아쉽긴 만들어주면 해요. 왜냐하면 좋겠다. 저는 그 윤가피 소장님이 해주시는 특히나 대한애국당 야당 리포트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포털에서 메인에 올라오는 드라마 생중계 뉴스. 네네. 저도 지훈과 민지의 갈등 뭐 극도로 달해. 뭐 막장 구도로 가는 두 사람. 이때 갑자기 나타난 연애는 희재가 서운했어. 서운해. 그렇죠. 그 연예 관련 뉴스 있잖아. 텔레비전. 저한테 콩할 만한 갈등이라도 주신다면 제가 대하 드라마로 써드릴 수가 있는데 너무 이번에 콩할 만한 갈등도 없어서 네. 그래서 대한애국당 소식은 한 주 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야당 관련 소식 어떤 소스가 있으신 분들은 윤가피 소장님의 트위터, 페이스북에 메시지나 DM으로 이렇게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소중하게 받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좀 그동안 자극이 너무 세가지고 네, 웬만한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좀 네. 그렇긴 해요. 어디서 누구 하나가 또 뭐 소송을 크게 붙었다 이 정도로는 별로 자극이 없잖아요. 전혀 자극이 없죠. 그러니까 좀 새로운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류여의 그 라이언 인형 같은 경우는 전혀 남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의 그런 꿀잼이었거든요. 만약에 다음번에 또 당사 진입을 시도하실 때 간다고 하면 라이언 인형 말고 또 다른 아이템 뭔가 있을까요? 드레스를 입고 가신다든가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네. 토르의 뮬리르 망치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가복 같은 걸 입고 계속 그 공중 제비넘기를 하면서 지나가신다든가. 그 범인이 상상할 수 없는 걸 해야 된다. 비글비글 뭐 번쩍다리를 입고 구른다든가 멍석마리를 하면서 그런다든가 아니면 목에 칼을 쓰고 간다든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녀 목을 베어 주시옵소서 뭐 이런 퍼포먼스. 네. 근데 홍준표가 매우 쳐라 이거. 그거 맞고 매우 쳐라. 제가 죽이는 대사가 생각나는데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원피시해서. 매우 쳐라. 와, 맞다. 홍준표 당대표께서는 야 빨리 옷 가져 좀 막어 기자들 막어 이게 아니라 매우 쳐라. 목을 쳐라. 진짜 우리 오늘 방송 라이언 인형 하나 갖고 거의 다 채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날로 먹어도 되나 싶긴 한데. 왜요? 원래 야당 리포트 이렇게 먹는 겁니다. 네. 자, 청취자 사연 가보겠습니다. 네. 자, 팬티 멘토님.
팬티 멘토야. 네. 아, 네.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이거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수능 전에 했으면 수능 금지송 탑 먹었겠어요. 그렇죠. 시험 못 보죠. 예, 성탄 특집 연불 버전. 아, 아재들 너무 재미있었어요.라고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젠0412님께서는 1화부터 지금까지 스트리밍 하고 있어요. 순위 떨어져서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뉴비씨 정치 신세계 만드시는 분들 모두 컨디션 조절하면서 오래오래 가요. 올해 수고 많았어요. 토닥토닥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행복한 달님, 하소장님 웃음소리 좋고요. 오지고요, 지리고요. 나무님 시원한 욕 한 방도 좋았습니다. 아, 한번 하는 거야. 한번. 네.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하지 않나? 맞아요. 자, 오리진 한번 쏴주세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기 웃음소리가 뭔지 그렇게 우는 거 몰라. 아니야. 이거 이렇게 웃는 거 있어. 이거라니까. 부끄러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분께서도 역시나 소진되지 않고 가늘게 길게 가는 정치 신세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웃으면서 같이 가요라고 그러면 행복한 뭐 달님이 웃는 것밖에 해주셨고요. 우리가 뭐 잘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자, 피바다 21님께서는요. 정치 신세계에 와서 처음 댓글 씁니다. 이번 홀대론 사태에 대해서 잘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거는 말이죠. 청취자분들이 다 짚어주신 걸 저희가 읽어드린 겁니다. 네. 네. 그 뭐 소소한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익이 중요하고 큰 프레임 전쟁이 중요하고 어떤 게 성과인지 중요하고 지지자를 존중해야 하는 거를 알았습니다. 아니 이게 저기 우리 게시판 댓글에 다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날로 먹는 거니까 항상 저희 게시판에 좋은 댓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지들 마시고 다들 건강하게 방송 계속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넙닥공주님. 기자 시험은 통과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기자들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인재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재들의 지적 수준과 행태가 왜 이리 저급한 것일까요? 기자로서 처절하게 고민하는 것도 없고 양심도 없고 데스크가 지시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행태만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꼭 데스크가 지시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이워터님께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완전 다른 세상 같아요. 오프에서는 오소리들은 정말 소수이고 존재를 드러낼 수 없어요.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 극성이고 좌파이고 빨갱이 소리 들어요. 세상이 바뀐다고 큰 기대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열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소리들은 소수이지만 묵묵히 저희 갈 길 가요. 네. 네. 이제 마이워터님이 이렇게 또 적어줬어요. 권순욱 기자님, 송은전 작가님 새해 뉴스 신세로 꼭 돌아와 주세요. 데일리 뉴스는 너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꼭 돌아와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너무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5번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5658님께서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욱사마님, 송 작가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마음이 아프네요. 빨리 회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윤가피님, 김나무님, 하승준님 모두 건강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오래오래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런 청취자들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 따뜻한 마음 잘 받았고요. 저희는 더더욱더 노력하는 정치 신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높이 산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미디어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 사람들 너무하다 진짜. 네. 다 써먹고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한 다음에 들었으면 저기 하트라도 하나 찍어주지. 그걸 그러니까. 빵으로 남겨놓냐? 그러니까 하나는 또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실수로 잘못 찍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때부터 류여의 적반하장 제가 이제 네. 팬이었고 그러면서 계속 류여의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네. 류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러고 보니까 최고위원 그 출마했을 때 네. 맨발을 그 퍼포먼스를 그렇습니다. 굉장히 진짜 잔다르크 같은 모습, 네. 진짜 아름다운 모습 아니었습니까? 최고였죠. 네, 게다가 미모도 솔직히 네. 여기서 군대 정치에 뭐 미스 코리아 깜이다 이렇게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군대 정치 여성 정치인 중에서는 거의 미모 원탑. 본인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장을 하시는데 미모되고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미모되고 전투력되는 저 아니겠습니까라고. 네, 손가락을 이렇게 V자로 다 이렇게 V 라인을 만드시면서 네. 참 아까운 정치인이 골로 가게 됐다. 아직 골로 간 건 아니잖아요. 아직 제가 가진 않았죠. 네. 저기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근 개봉하고 있는 스타워즈에서 네. 류여해 닮으신 분이 똑같은 분 나와요. 네. 똑같은 그래서 분 나와요.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많이 받으신다고. 제가 그 영화 봤는데 아, 그래요? 그분 나오는 장면에서 네, 갑자기 몰입을 방해한다고. 갑자기 이게 야당 리포터로 바뀌면서 아 이거 뭐지? 분명히 스타워즈인데 야당 워즈로 바뀌고 있다. 이게 뭐지? 이러면서 굉장히 제가 괴로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그 페북에서는 류여애 씨 격려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페북계의 교주, 네. 민주당 교주, 네, 최성식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류여애 씨에게
따봉을 많이 주자. 격려의 댓글을 달자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멍청하게 되게 많은 분들한테 도대체 류의 페이스북이 어딥니까? 류의 페이스북이 어디예요? 혼자서 며칠 동안 물어보고 다녔어요. 전 취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선제 차단을 당한 거예요. 이 사랑에 배신받는 느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아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저 류여애가 정치적 센스가 확실히 있구나. 저는 야당 리포터가 누군지 알고 선차단을 해버렸다. 류여애 씨 그 페이스북 가니까 내 패친들이 다 있어. 열심히 하세요. 응원합니다. 네. 맞서 싸우세요. 그래서 제가 따봉 다 누르고 저도 댓글 달았거든요. 응원합니다. 근데 윤가피만 없었죠. 네. 원래 큰 싸움 한 대 맞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맞습니다. 응원합니다. 댓글 달리고. 사실 여해가 저랑 동갑이에요. 여해 힘내. 야, 응원한다. 그 류여해가 막 울고불고 하는 거는 그닥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배신감을 느낄 만한 거죠. 제가 뭐 특히 류여해 씨를 좋아해서 이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완전히 류여해 쪽으로 좀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하 소장님, 네. 그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중차대한 자리입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정당들이 이제 각 지역구마다 다 조직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지구당이었었는데 이 지구당을 갖다가 없애고 나니까 없는 이런 정당법 개정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정당들이 지구당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걸 하긴 해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당협위원장, 당원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당협위원장인데 결국 그 한 지역구, 총선 지역구를 중심이죠. 총선 지역구의 장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첫째로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일단은 제일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역구는 또 당장 다음 지선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이 지선에 출마하는 시의원이라든가 구청장 이런 데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일종의 자기 개파를 만들 수도 있는. 그렇죠. 그 지역에서의 그 정당의 대빵이니까 네. 그 정당에서 하는 사업들을 갖다 일단 다 자기를 통하게 만드는 거니까 당협위원장은 개파를 만들 수 있는 자리다.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더군다나 여기가 서초갑? 서초동. 진짜 그런 알토란 같은 자리를 왜 줬을까 처음부터. 이게 이제 자유당은 남은 지역구가 몇 개 없어요. 하다못해 대구 이런 데도 지역구 중에 어리버리한 데에는 날아갈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특히 서초갑을 쥐고 있다는 거는 진짜 좁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에서도 남은 게 강남 3구밖에 없어요. 와. 그렇죠. 그런 사실상 상태에서... 공천 티켓이나 다름없다 당협위원장은. 네. 그렇죠. 네. 처음에 그 류여해가 왜 이 알토란 같은 자리를 받았나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류여해에 가장 먼저 주목했던 거는 바로 우리 정치 신세계입니다. 네. 몰랐죠. 네. 예전에 정치 신세계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류여해를 잘 몰랐어. 솔직히 나도. 근데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을 위한 팟캐스트가 없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바로 류여해 적반하장이 나온 것입니다. 류여해 적반하장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이 나왔는데 보니까 따봉이 빵 1빵 1빵 빵빵빵빵 1빵 1. 그래서 이거 이진법 아닌가 이거는. 완전 바이너리야. 네. 근데 이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러니까 제1야당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하는 거야. 그러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팟캐스트였는데. 네, 적반하장 화이팅. 자,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류여해 최고위원이 그 자유한국당 당사 진입을 얼마 전에 시도를 하면서 그 라이언 인형을 들고 갔잖아요. 유치해 보이시죠? 혼자 오는 것이 두려워서 이 울보가 인형과 함께 왔습니다. 그만큼 외롭게 지냈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를 처음 보고 나서 또 짓궂은 패친들이 합성을 만들었구나. 그래도 제1야당 의석수가 어떻게 되는데 거기에 최고위원이 인형을 들고 출근하겠냐. 낸시랭도 아니고 너무 짓궂다 정말 했는데 합성이 아니더라고요. 네네. 왜 도대체 라이언 인형을 들고 올라갔을까요? 이제 자기 말로는 외로워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라이언 인형이 외로워서는 그 농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사실 한 정치인이 자기가 정치적인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항의하러 간다. 로는
스토리가 그렇게 물론 스토리는 되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뉴스 가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라이언 인형을 들고 갔다라고 네. 하면 일단 당장 왜? 네.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들기 마련이고 그거는 바로 모든 언론이 무조건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거리를 하나 만들어낸 거 아닌가. 스토리를 만들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도 질문을 안 했어. 그렇게 왜 들고 가는가는 당연히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 기자들의 네. 마음으로 가서 피 터지게 싸우는 사륙의 현장에 갔어요. 네. 갔는데 당사자가 인형을 들고 왔어.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저 라이언 인형은 왜 들고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자.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건 혹시 저게 고도의 뭐 메타포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따온 게 아닌가. 그래서 자신을 공공한 처지에 있는 고립된 자신의 처지를 라이언에 비유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류어의 여해의 그런 그 친근한 표정, 순수한 표정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거하고 꼬박 반대절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답변은 뭐냐면 귀엽게 보이. 정치 신세계샵에도 놀러 오세요. @폴리월드.샵 정치 신세계 긴급 방송.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 신세계 진행을 맡고 있는 김남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갑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승규입니다.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죠? 왜 놀랄 일이 없는데? 놀랄 일이 없어요. 네. 예.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 저희 청취자들이 놀라셨어요. 네. 나우현님이랑 맹선이님께서 네. 저희가 지지난 방송에서 윤가피 소장님께서 다이어리를 미루셨잖아요. 아니, 그거 버리려고 왜? 벌려왔는데 나우현님 영업당했네. 다이어리 사러 갑니다. 총총총. 맹선이님 다이어리 1차 때 구매했는데 또 사러 갑니다. 역시 영어방 가피님 해주셨습니다. 아유, 냅둬요, 버리게. 충청도죠. 네. 충청도죠. 그렇죠. 충청도 사람도 이렇게 얘기한다. 절대 안 버릴 거면서 절대 안 버려. 집에 가서 이불로 깔아놓고 쓰더라도 절대 안 버려. 다이어리로 내 침대 만들어 쓰게. 네. 자, 드디어 야당 리포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지난번에는 그 국민의당과 바른당 네. 하승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그럼 역시나 남은 잔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잔당이야. 역시 남자 하면은 자유당입니다. 그리고 대한애국당입니다. 네. 남자면 국민의당이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당은 애들이나 좋아하는 당이지. 진정한 어른이라면 자유당과 대한애국당을 좋아하죠. 진정한 어른은 60세 네. 이상. 네. 자, 그 자유한국당 최고 이슈는 네. 홍준표 당대표 대 류여해 최고위원회 대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녹음을 하면서 네. 녹음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 하고 좋아했는데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녹음을 끝나고 그 뉴스를 보니까 류여해가 울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 뉴스를 우리가 놓쳤던 겁니다. 정말 네. 아쉬웠던 게 뭐냐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까지 하시면서 그러겠습니다. 최고의 그렇죠. SNS 스타로 떠오르셨잖아요. 저는 눈물이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못해서 죄송해요. 자, 그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핵심은 당무감사죠. 당무감사. 당무감사.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뭐 류여해가 최고 당협위원장이 안 됐다. 탈락했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갖고 있던 자리를 뺏긴 거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실 갖고 있던 자리를 뺏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2일 날 그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에 참여를 하러 갔는데 참여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네. 네. 귀엽게 보이려고가 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근데 본인을 닮은 이렇게 인형을 들고 오니까 귀엽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면 전 오히려 좋은 게 네. 라이언 일병 구하려다가 다 죽거든요. 예, 꽤 많은 예,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근데 하여튼 정답은 귀여워 보이려고. 귀여워 보이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류혜 씨는 네. 왜 홍준표에게 이렇게 찍혔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얘기를 들어보면요, 류여의 잦은 실언이 홍준표를 짜증나게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홍준표가 완전히 막장으로 알고 있지만 홍준표가 그래도 은근히
너무 표면 장력을 벗어난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항의 그 지진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류호혜가 한 말입니다. 네. 그리고 뭐 문재인은 나랑 끝장 토론하자 이러면은 홍준표가 말렸습니다. 야 오버하지 마. 너무 오버하면은 언론에서 안 써줘. 좀 창피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야야 너무 오버하지 마라. 그랬었죠. 야, 홍준표가 창피해할 정도면. 근데 홍준표도 그의 실세라 바로 그 옆자리에 가가지고 또 심한 발언을 막 쏟아내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알토란 자리라서 얘한테 줄 수가 없구나가 정답이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왜 줘? 딴 조직이랑 딜하거나 네. 다른 정치인들과 할 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개발하든가. 그리고 또 그런 그 카메라 그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를 홍준표 당대표가 너무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랑 닮은 사람을 보니까 이러다가 막말로 주목받는 데서 밀릴 수도 있겠다, 진짜. 네. 그 뜨는 별한테 자기가 밀릴 수 있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쁘기도 네. 하고 전투력도 네. 있으시고. 맞습니다. 네. 본인 말대에 따르면. 그 지금 저기 류호혜 씨의 막말 리스트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참 이 양반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은데 그 학력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 스펙 엄청나다면서요. 저도 조금 전에 녹음 전에 바로 알았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가지고 있죠. 사실 좀 모자란 사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데 그 스펙을 보면 뭐 이대에서 석사 받았다. 이것도 이대 저기 법학과 꽤 빡빡하거든요. 석사 받기 안 쉬워요. 네. 근데 거기다가 저기 박사는 독일 예나 대학에서 받았어요. 이 예나 대학이 독일 대학입니까? 거기 예나 대학 센트럴 대학교 같은데 아니죠? 예나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칼막스예요.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참 보면은 그쪽에 기라성 같은 인재가 많이